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하는 일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두산 퓨어셀 보도록 할 텐데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퓨어셀 주가가 어느새 35,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러다가 5만원대까지도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일단 기대감들은 뿜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투신과 연기금도 순매수를 하고 있고, 자, 일단 자린고비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어려웠었던 그런 시절들은 다 지나가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 자, 연간 실적이 190억 원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하반기에 물량이 좀 집중되어 있고 매출이 반영이 되는 것들을 기대감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 2분기 영업이익이 적자가 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들이 있는 상황들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뭐 잠정 실적이고 확정 실적은 아니지만서도 영업이익이 8억 원대, 적자는 축소를 시켰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그래도 적자는 좀 축소를 시켰구나. 영업이익 그래도 흑자는 냈구나. 하반기에 물량이 매출 반영을 할 수 있을 만한 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반기 영업이익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 이번 연간 190억 원 전망을 할 수 있는 상태고, 그러게 되면은 EPS도 180원. 일단은 작년 지금 106원을 반영을 하면서, 자, 35,000원 수준에서 106원 반영하면은 330배. 굉장히 비싸죠. 좀 비싼 측면들은 좀 있습니다. 자, 15,000원 수준에서 180원. 194배 수준. 보통 이제 두산 피어스는 180배에서 높으면 200배 수준으로 주가가 좀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자, 15,000원, 35,000원 수준에서 내년 473원 수준을 반영하면은 73배.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PER이 180배에서 200배 왔다 갔다 하더라라고 했는데 73배 수준으로 영업이익이 증가될 수 있을 만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은 좀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두산 피어셀이 실적이 좀 작게 나오고 있던 그런 상황인데 하반기부터는 개선이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가 됐다. 사실 저는 좀 그래요. 이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 그게 조금 걱정 살짝 됩니다.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뚜렷하게 잘 모르겠어요. 다들 이제 호재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어떻게 보면은 물가를 안정을 시키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게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세액 공제가 특히 주목되고 관련 성장주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주고 있다. 여기서 하원에서 법안이 처리되면은 성명과 서명과 공표를 통해 가지고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이 된다. 이게 있잖아요. 이게 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들을 감축을 시키기 위한 법안입니다. 제한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 이 두산 피어셀 같은 경우에서는 두 가지 지금 요인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랄까 원유를 가지고 전력을 생산하는 거, 그리고 가스를 가지고 이 수소를 생산하는 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가스 가격이 급등을 하면 아무래도 부담이 있는 상황들이긴 하겠지만은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것들 좀 줘가지고 수소를 생산하는 단가를 좀 낮추기 위한 조치들이 좀 있을 수가 있겠죠. 원유 가격이 높기 때문에 가스 가격이 낮은 그런 것들로 수소가 뭐 메리트가 좀 있는 상황들이었는데 원유 가격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근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돼가지고 원유 가격이 떨어진다던가 뭐 가능성들은 좀 낮지만 가스 가격이 떨어진다던가 수소 가격도 떨어진다. 자, 그러면은 수소에 대한 사업의 경제성이 어떻게 될까?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 경제성이 좀 있을까? 약간 이런 우려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좋아요. 수소 산업이 지금 가장 절실한 게 생태계를 만드는 게 가장 절실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내용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한 이런 뭐 메리트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희석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들이 조금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다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실제에 좀 도움이 될지 이게 좀 흘러가는 상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히 이거를 뭐 호재다 악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아직까지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럽기는 해요.
자, 근데 또 좋은 소식들을 들려준 게 두산 피어스의 회사채가 흥행을 했다. 근데 회사채를 발행을 하면은 보통 금리가 좀 낮습니다. 회사 채권을 발행을 하면 금리가 낮은데도 투자가 들어온다는 거는 그만큼 기대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인데, 회사채를 6.2% 금리로 700억어치를 발행할 계획이다. 자,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조금 걱정이 돼요. 장기적으로는. 왜냐면은 6.2% 금리가 이게 확정이거든요. 2년 동안 700원어치를 채권을 받아가지고 상환을 해야 되는데, 주식으로 상환을 하든 간에, 뭐 일단은 뭐 원금으로 상환을 하든 간에 6.2% 금리입니다. 지금 아무리 고금리라고 해도 내년이나 내후년 뭐 이렇게 진행되면은 금리가 추후에는 낮아질 걸 가능성들이 좀 있어요. 2년 동안 6.2%가 저금리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매출이 좀 잘 나고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6.2% 금리를 꼬박꼬박 준다? 뭐 연금리이긴 하겠지만 꼬박꼬박 금리를 준다? 이게 영업이익률을 좀 해칠 수 있는 요인들이 아닐까. 자, 일단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행에 성공하면서 700억 원어치를 뭐 자금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으로 인해서 투자를 뭐 진행을 한 것들이 되겠죠. 700억 중 400억 원은 새만금 사업단지에 들어설 50메가와트 규모의 SOFC 양산시설 구축에 쓰일 예정이다. 유상증자를 택한 게 아니라 채권으로 해가지고 회사 채권 발행을 해가지고 돈을 좀 빌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새만금 단지에 들어설 50메가와트 양산을 한 다음에 매출이 발생되면 이걸로 2년 내에 상환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겠죠. 2023년도 공장을 다 짓는다. 2024년도부터 양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양산 시설 구축에 쓰일 예정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SOFC의 양산 시설 구축에 쓰이면서 양산 능력 확충을 하고 공장을 다 짓고 2024년도부터 이제 생산해서 판매를 한 이런 매출을 가지고 상환을 한다. 약간 이런 계획인 것 같아요. 근데 금리가 조금 높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기간까지의 영업 이자를 좀 줘야 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서도 부담이 있지는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이게 좀 독이 될지 약이 될지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300억 원 전력 변환 장치 그리고 연료 변환기, 셀스택, 제조용 원자재 구매 등에 쓰이게 된다. 2년간 2,400억 원 안팎으로 원재료 매입에 써왔다. 금리 상승, 기간 투자자 단기물 선호 현상이 더해지면서 일단 흥행에 성공하고 수요 예측을 통해 가지고 또 이제 700억 원 가량을 자금을 확보를 했다라는 것들이 일단은 긍정적인 내용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뭐 항상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듯이 단점이 있으면 장점도 있듯이 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소경제법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 향후 연료전지 시장의 성장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전이랑 좀 달라요. 2분기가 이전에는 수소법이 도입이 안 돼서 매출 성장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수소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지연이 되는 건 이제 더 이상 없을 겁니다. 없을 건데 2분기까지의 실적 우려감들은 좀 있었던 상황들이고 이게 본격적으로 우리 중국에 수주를 받은 것들이 있으니까 하반기부터는 매출이 좀 반영이 되기 시작할 것이다. 수주가 점점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을 할 것이다. 그게 3분기부터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실적 개선세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도 기대감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두산 피어셀이 지금 주가가 실적이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주가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PER이 좀 높은 수준.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이거는 매출은 뭐 그래도 크게 변화는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거는 주가가 떨어졌고 뭐 그런 상황에서 뭐 그래요. 뭐 사실 지금 상황에서 단기 순이익이 좀 흑자가 나와준다라고 하고 EPS가 증가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라고 하면은 뭐 일단 주가가 이 비싼 밸류에이션을 합당한 수준으로 돌려놓을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시기까지는 하반기 실적이 기대가 좀 같이 반영이 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그때 시점부터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마 연말까지는 5만 원을 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은 좀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회사채도 잘 나오고 있고 양산도 준비를 하고 있고 뭐 실적을 좀 구체화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발판들은 다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주가 좀 들어와 주면서 이제 수소 산업도 성장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상황들인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시기적인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시각을 가지고, 여유로운 시각들을 가지고 두산 피어셀들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산 피어셀 참고를 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영상은 자주 올려드리지 못하더라도 뭐 댓글은 계속 확인하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있으니까요. 댓글 좋아요랑 댓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